사실 이제 천무는요, 우리 손으로 만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M270이나 요즘 히트치고 있는 하이마스하고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다연장 시스템이에요. 이 기본이 되는 게요, 230mm 무유도 로켓이에요. 로켓 하나당 수백 발의 DPICM이 장전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장비, 기갑 차량 모두한테 치명적인 강철비, 가로 150m, 세로 150m 넓이의 공간을 그야말로 아주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239mm 유도 로켓에는요, 자탄 대신에 강력한 대형 고폭탄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60cm나 되는 콘크리트도 관통이 가능합니다. 높은 명중률을 이용해서 12발의 로켓으로 여러 표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 유도 로켓을 탑재한 천무 한 대가 유도 로켓을 탑재하지 않은 M270 두세 대의 역할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더욱이 효율성 측면에서는요, 천무가 압도적입니다. 천무 한 문은요, 155mm 곡사포 18문에 해당하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미 육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대요. 만약에 적 기계와 여단이 나타났을 때 이 적 기계와 여단한테 30%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155mm 곡사포를 쏴야 되는데, 이 155mm 곡사포도 DPICM, 즉 이중목적 고폭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55mm의 DPICM을 장전하고 쏠 경우에는 몇 발이 필요할까? 얘네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다. 돌려보니까 무려 5,706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천무 하나가 18문에 155mm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화력이 그 정도라고. 그럼 이거 18문에 155mm하고 가정할 경우에 한 문당 몇 발을 발사할 때는 거냐? 317발을 발사해야 된다는 거죠. 적 기계와 여단에 30%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 포병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155mm 한 문으로 300발 넘게 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요, 천무의 239mm 유도 로켓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려면요, 234발이 필요합니다. 즉, 천무 한 문이 20번 정도의 컨테이너를 교체 발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무가 발사하고 난 다음에 재장전 시간이 160초예요. 그 다음에 발사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2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거죠. 그리고 239mm 유도 로켓은요, 정확성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30mm나 227mm 로켓에 비해 추진 기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무려 80km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구룡이 36km였고요, 사거리가. M270의 227mm가 45km니까 사거리가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하이마스의 GMLRS의 사거리가 84k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 로켓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239mm 유도 로켓은요, 기존 MLRS에 사용된 로켓보다 직경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하나에 6발이 탑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0mm 무유도 로켓과 동일하게 12발 로켓이 천무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유도탄이 있는데, 네. 그 옛날 거잖아요. 구룡의 130mm. 네. 굳이 이거를 써야 되나요? 이 구룡은요, 80년대에 개발됐어요. 그리고 30년이란 시간 동안 운용을 하면서 솔직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의 탄약을 양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산된 구룡 로켓이 무려 수십만 발 이상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적어도 10만 발이 넘는데요. 적어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처럼 수십만 발의 탄약이 있지만 이 130mm 이 로켓은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구룡에서만 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구룡이 퇴역하면 어떻게 돼? 이 수십만 발의 탄약 역시 어떻게 돼요? 폐기해야 돼요. 로켓탄 폐기하면 뭐, 야, 그 종량제에서 그냥 버려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안전을 위해서 탄약의 불능화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재처리하는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수십만 발의 구룡 탄약을 모두 폐기하거나 재활용하는 것도 예산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다. 시간도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구룡이 퇴역해도 이미 양산된 수십만 발의 구룡 탄약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룡에 쓰였던 130mm 로켓을
컨테이너에 탑재해서 포도화해가지고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천무의 포도는 이게 원래 굉장히 대구경 로켓을 탑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작은 130mm 구룡 탄약을 얼마든지 탑재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 크기도요, 이게 130mm급 로켓 기준으로요, 굉장히 큰 거를 하기 때문에 이 포드 하나에 130mm 구룡 로켓이 무려 20발 들어간대요. 즉, 천무는 무려 40발의 구룡 로켓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보는 게 뭔가? 이 130mm 구룡 로켓의 위력이에요. 이 130mm 구룡 로켓은요, 안에 무려 16,000발의 볼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과장하자면, 구룡 로켓이 공중에서 하나 터질 때마다 16,000발의 총알이 지면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런 걸 40발을 쏴 제낀다고 생각해봐요. 40발을 적 머리에 완전 그 도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고요. 장갑 차량 경우에도 관측 장비나 차량 외부 장비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장갑 차량뿐만 아니라요, 이걸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 있잖아요. 뭐 연료 차량, 뭐 예비 부품 차량, 뭐 이런 수리 차량 같은 이런 것도 뭐 아주 작살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탄이 되지 않은 소프트 스킨 차량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걸레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룡 로켓은요, 비록 구형탄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적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탄 개발 얘기가 또 있던데요. 네, 2019년에 천무를 위한 400mm하고 600mm 전술 탄도 미사일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400mm는 천무2로 밝혀졌죠. 그래서 한 개 포도에 2발씩 총 4발이 탑재 가능하고요. 이 600mm 탄은요, 요게 로켓탄이 아니라 이거 쉽게 말해서 이제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거리가 290km가 나옵니다. 한 개 포도에 한 발씩 총 2발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무에 통합된 것도 아니지만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일정에 의하면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합니다. 천무에 라이벌이 있을까요? 네, 천무의 라이벌 있죠.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하이마스가 일단 최고의 천무의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지금 하이마스의 위치는 좀 탑에 위치해 있다. 근데 얘가 함정이 있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쓰는 거하고 우리 거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 우리 다 GPS 다 쓰고 다 하는 건데. 근데 이 하이마스는 천무에 비해서 가격은 2배고 화력은 절반이잖아. 요게 함정이지. 근데 하이마스는 해외 신속 전개를 위해서 C-130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도록 경량한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북한의 300mm, 심지어 600mm 방사포, 그 다음에 장사정포 등 이런 강력한 화력을 가진 북한 정규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마스와 같이 이렇게 화력을 희생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또한 우리 국군의 경우 신속 대응군 개념을 아직은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화력을 희생해가면서 경량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뭐냐? 러시아는 러시아판 하이마스인 9852-4 토네이도 G를 2011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122mm, 220mm, 300mm 로켓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정거리는 최장 120km가 나온다고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투입돼서 뭐 나름 전과를 올린 것 같긴 해요. 특히 마지막에 이게 G자가 붙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 위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한 모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유도 로켓이라는 뜻이지. 또한 이제 이거 말고 스메르치라고 그런 MLRS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가 이 스메르치를 개발해서 나름 잘 팔아먹었거든요. 이 스메르치는 300mm 로켓을 날려요. 그 다음에 개량형 같은 경우에 무려 100km까지 날아간대요. 하지만 스메르치가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장전에 30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출은 꽤 됐다. 중동하고 동유럽, 중앙아시아에서 꽤 쏠쏠이 팔아제꼈어요. 이 스메르치를 데드카피한 나라가 있습니다. 데드카피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나라가 어딥니까? 뭐야?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이걸 데드카피해서 PHL-03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거시기 했나 보지. 2016년부터 PHL-16이라는 최신형 MLRS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PHL-16은요, 320mm하고 400mm 로켓을 사용합니다. 유효 사정거리는요, 무려 220km래요. 여기에 그 중국판 GPS죠. 베이도 위성 항법 시스템하고
INS 관성 항법 시스템도 유도 기능으로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유도 기능이 있는 거지. 근데 사정거리 220km 요거는 조금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좀 느끼긴 하네요. 이 밖에 브라질의 아스트로2 다연장 체계가 있는데요. 이게 AVMT-300이라는 300km 사정거리를 가진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는 180mm GPS 유도 로켓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천무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천무의 미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대로 좋은가?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일단 천무는 수출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밝아요.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8억 5천만 달러치를 수출했고 폴란드에도 수출이 됐죠. 폴란드는 호마르라는 이름으로 300대를 우리가 수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직도입이고 일부는 이제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현지 생산인데. 근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GPS 기반 MLRS의 활약을 본 국가들이요. 이 천무 같은 다연장 시스템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폴란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연이어서 낭보가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천무는 앞으로 어떤 기능이 추가로 필요할까? 요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천무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무 같은 거.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든 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로켓탄이나 단거리 탄도탄뿐만 아니라 정찰용 소형 무인기와 같은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력 자산하고 정찰 자산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의 발사대에서 묶어가지고. 즉 하나의 플랫폼이 정찰, 타격, 그리고 이 타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돼야 됩니다. 이 천무 시스템이. 또 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이 개발하는 AW 탄두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이미 이 GMLRS를 쓰고 있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썼는데 하이마스가. 근데 이 GMLRS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탄두, 즉 Alternative Warhead AW탄을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AW탄두는요. 이게 DPICM,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 목적 고폭탄 이렇게 막 자탄 팍 뿌려주는 거. 이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탄두예요. 그런데 아니 이미 DPICM이 있는데 왜 AW를 또 만들었대? 이 AW는 더군다나 값도 훨씬 비싸요. 2배가 넘어가거든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DPICM은 제가 자탄을 공중에서 확 뿌려버리는 그런 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불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개를 뿌렸잖아요. 100개를 딱 뿌렸는데 거기서 5, 6개 꼭꼭 안 터지는 불발탄이 나와요. 이게 사실 거의 시한폭탄이에요. 이게 왜 시한폭탄이냐? 이게 안 터지고 있다가 누가 건들면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어요. 또한 이 자탄들 크기가 대부분 어른 주먹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땅에 떨어져 있으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숲풀이나 산 같은 데 떨어졌어 봐요. 이렇게 되면 이물질에 쉽게 가려져가지고 그야말로 지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이거에 이 불발탄 때문에 불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인권적,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측면에서도요, 이 불발률은요, 전혀 좋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적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 이중목적 고폭탄을 쏴서 적을 경멸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아군이 적이 있는 지점을 통과하려면 뭐예요? 이 불발탄이 그 순간 뭐로 변합니까? 지뢰로 변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군도 이러한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발탄을 제거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가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발탄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군은요, 높은 불발률을 낮추고 DPICM과 동등한 효과를 내는 AW 탄두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했거든요. 우리 천무는 아직까지는 이런 AW 탄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천무도 이런 AW 탄두가 필요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네. 지금까지 천무를 살펴보면서 천무의 장점하고요, 해외 유사 장비하고 비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첨단 유도 기능이 있는 MLRS 체계는요, 포병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러니까 기존 화포보다 이런 MLRS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앞으로 더욱더 결정적인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요, 천무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육군의 화력적 능력을요,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천무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천무의 개발 성공과 양산은요, 우리 국군 포병 역사에 중대한 변환점이 될 겁니다. 전 이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포방부 이러잖아요. 화력에 미친 국가, 그 중심에 천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무입니다. 천무 스테판이 아니에요.